엑사이즈 1 이제 타입 본딩 모델 가이드 렉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엑사이즈 1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이번에 IBM 퀀텀 챌린지의 이제 문제 구성이 이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퀀텀 챌린지에서 엑사이즈 1부터 3까지는 매니바디 시스템을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챌린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엑사이즈 4에서는 이제 BQE를 이용한 이제 퍼미오닉 시스템에 대한 챌린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엑서사이즈 1의 제목이 이제 타이트 바인딩 모델인데, 이제 타이트 바인딩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타이트 바인딩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매트리얼, 그러니까 고체 상태의 어떠한 물질에서 전자의 그 전도도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가 이제 아톰에 단단히 묶여 있는 상태이고, 이제 고체 주변의 아톰의 상태와 포텐셜에 대한 상호작용이 이제 매우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일렉트론의 외부 펑션이 이제 프리 아톰 원자 궤도에 매우 흡사하게 되고, 이제 일렉트론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프리 아톰에 있는 이제 일렉트론의 이온화 에너지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화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트 바인딩 모델인데, 이제 여기서 아톰이 이제 점점 이제 검정색으로 원으로 보이는 나치 스테이트로 이제 취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 그려져 있듯이 이제 파티클의 하나 여기 보여지듯이 파티클이 이제 하나의 사이트를 찾기 위한 에너지를 엡실론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일렉트론이 하나의 사이트에서 그 옆에 붙어 있는 이웃의 사이트로 넘어가게 될 때 이제 에너지 J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모델의 해밀토니언은 이러한 수식으로 지금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보여지는 이 텀은 이제 각 사이트의 현지 에너지, 온사이트 에너지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보이는 이 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이웃의 이제 라치 사이트들과 이제 상호작용하는 에너지를 나타내게 되는 수식이 됩니다. 사실 이번 챌린지 엑서사이즈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되는 라티스 에너지가 유니폼 라티스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이트 에너지가 같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모든 엡실론은 0과 이제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타이트 본딩 해밀토니언을 이제 저희 주피터 노트북에서 주어지는 코드로 나타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유니폼 레티스에서 이제 일렉트론을 전파하게 되는 시간이 매우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퀀텀 워크로 인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이 공식 같은 경우에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에 인해 어떻게 이제 퀀텀 스테이트가 해밀턴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타이트 번딩 해밀턴형 같은 경우는 타임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 슈레딩거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또 유니터리 타임 이볼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챌린지 노트북에 주어져 있는 코드로 이제 또 아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해밀토니언 타이트 본 바인 해밀토니언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이제 수식 펑션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러한 것을 양자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유니터리 타임 이볼루션을 양자 컴퓨터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친화적이게 되기 위해서 이제 단일이나 이제 투 큐빗 게이트로 이제 디컴포즈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챌린지에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n은 3 상태고, 그리고 두 개의 이제 가능한 투 포시블 섭 시스템을 이제 유니터리에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공식을 지금 밑 아래와 같이 이제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각 해밀토니언 같은 경우에 보여지는 이제 파울리 오퍼레이터로 사용을 돼서 이제 밑에와 같이 이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니터리 공식이 오른쪽과 같이 이제 편하게 이제 나눠질 수 있으면 매우 좋은데, 이제 서로의 해밀턴이 이제 상쇄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과 같이는 구현이 사실 되지가 않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든 디컴포즈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트로틀라이제이션이라는 이제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트로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거 원래 있었던 타임 같은 경우에는 t 나누기 n 같이 이제 그 대체돼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로틀 스텝스의 숫자를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이 트로틀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늘어나게 될수록 이제 어크레시가 점점 늘어나 전체적인 이제 어크레시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얻었던 토탈리제이션을 이제 통해서 이제 얻었던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해밀토니안 이거 파울리 오퍼레이터를 이제 좀 풀게 돼서 이제 예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매우 그냥 간단하게 이제 넘어갔고요. 이제 이런 공식을 이제 XX와 YY 게이트로 이제 사실 이제 그 심플리파이 하게 되고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토탈라이전 서킷을 만들게 이번 챌린지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선 저희는 이제 XX 게이트와 YY 게이트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처음 같은 경우에 이제 JJ 게이트가 이제 주어져 있지만은 이제 XX 게이트와 YY 게이트에서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이제 퀘스천 1A와 퀘스천 1B가 됩니다. 이제 사실 이제 XS 게이트와 YY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ZZ에 있는 이제 클리포드 게이트를 추가를 넣어서 이제 사용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라는 게 있고 이제 페이즈 게이트라는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사용해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Z 게이트 같은 경우는 앞에 하다마드를 넣고 뒤에 하다마드 대거를 넣게 되면 X 게이트가 되고 만약에 X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하다마드 뒤에 이제 하다마드 대거를 넣어서 Z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는 클리포드 게이트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H는 H 대거와 같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앞에 S를 넣고 뒤에 S 대거를 넣어서 Y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지만 이제 Y 게이트 앞에 S를 넣고 뒤에 S 대거를 넣어서 마이너스 X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와 이제 다른 점이 S 게이트 같은 경우는 S 대거 게이트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YY 게이트를 이제 구현하실 때 약간 주의하게 돼야 될 부분이 되고요. 이제 XX 게이트와 YY 게이트를 이제 저희가 구현하게 되면은 이제 주어진 트로털라이즈 서킷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 트로털라이즈 서킷 트로털 게이트라고 이제 이미 그 노트북에서 주어진 코드고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봤었던 이러한 공식을 이제 퀀텀 서킷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예,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롯 게이트 이네 개에 있는 네 개를 이제 보여주는 이 게이트를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이 트롯 게이트라고 이 코드로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의 목적인 이제 어, n을 점점 늘려서 여러 개를 더 늘리게 되어서 어, 트로터라이즈 게이트 서킷을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램 패션 1C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이제 어떻게 이러한 것을 반복해서 서킷을 만드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사실 이제 매우 벌써 이 끝이 났는데요. 네, 저의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번 준비 누구신가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들 잘 보이시죠? 아직 안 아직 안 보여요. 보입니다. 이제 안 보여요? 이제 보여요. 보여요. 다행이다. 네, 시작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진웅이고요. 오늘은 저는 그 IBM 퀀텀 챌린지 두 번째 문제, 퀀텀 랜덤웍스와 퀀텀 트랜스포트에 관해서 다룰 거예요. 이 문제는 특히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제가 퀀텀 트랜스포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랜덤 워크가 뭔지를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랜덤 워크라는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세팅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른쪽 사진은 강남대로거든요. 강남대로에서 어떤 술 취하신 분께서 이제 강남대로에 딱 서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분은 굉장히 술이 만취가 되셔서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이고 왼쪽으로 갈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물론 근데 여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분은 술이 만땅이 되시긴 했는데 쓰러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분이 이 빨간색 그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에서 출발했을 때
과연 이분이 신논현역이나 강남역까지 과연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모델을 할 거냐면요. 일단 동전을 던져서 그림면이 나오면은 위로 갈 거고 숫자면이 나오면은 아래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동전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네, 앞면이 나왔으니까 이분은 위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오면은 그럼 이분은 이제 다시 아래로 가겠죠. 그리고 또 다시 던져서 윗면이 나오면은 다시 위로 가시고 또 다시 던져서 윗면이 나오면은 또 위로 가고 다시 던져서 숫자면이 나오면은 다시 뒤로 가시겠죠.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했을 때 저희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구해보면은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가우시안 펑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우시안 펑션은 어떤 거냐면은 이 중심에 피크가 이렇게 딱 솟아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세 번째 지점에서 시작했잖아요. 밑에서 세 번째 지점에서. 그랬을 때 이분은 웬만하면은 이분이 계신데 그냥 가만히 있을 확률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분이 계실 수 있는 곳에 이제 분포도는 좀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분이 계신 곳의 평균 위치는 결국에 제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자면은 이분의 이제 위치의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이분이 움직인 시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에 잘 집중을 해주세요. 이분이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결국에는 제자리 근처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슈레딩거의 고양이 씨께서 조금 술에 취하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엔 사람이 아니라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서 퀀텀 워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때 퀀텀 워크는 이러한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으로 주어지는데요. 이 해밀토니안은 그 전에 이노 씨께서 설명해 주셨던 해밀토니안과 동일하니까 그냥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에 대한 해밀토니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영희 씨께서 이 3번 위치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고영희 씨는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이기 때문에 이 파동 함수가 위로도 약간 아래로도 약간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 스텝에서는 다시 또 퍼지고 근데 이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 세 번째 위치에서는 두 번째, 네 번째 고양이가 중첩이 되면서 파동이 중첩이 돼요.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네 번째 타임 스텝으로 가면은 이제 또 한 단계 더 움직여서 이 파란색 부분은 또 중첩이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좀 더 흘려보내면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 위치하게 될 거고 또 다시 시간을 흘려보내면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 이 해밀토니안에 따라서. 그러면 이때 분포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아까 전에 우리가 클래시컬한 케이스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자리 그대로에 있는 게 그 가장 확률 밀도 함수가 높은 지점이었는데 퀀텀 워크의 경우에는 이 중첩의 원리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번 위치에서 시작했어도 점차 이제 그 확률 밀도 함수가 가장 높은 부분이 점차 퍼지는 거를 오른쪽 그림에서 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래시컬한 랜덤 워크하고 퀀텀 워크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클래시컬한 랜덤 워크의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시간에 비례하고 퀀텀 워크의 경우에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를 하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제 퀀텀 워크가 훨씬 더 빨리 더 넓은 영역을 탐색할 수 있죠. 마치 폴리노미얼한 퀀텀 어드밴티지를 보는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의 경우는 클래시컬 랜덤 워크의 확률 밀도 함수고 오른쪽의 분포도 같은 경우에는 퀀텀 워크의 분포 함수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이제 클래시컬 랜덤 워크는 평균이 0인데에 반해서 평균하고 가장 높은 지점이 0인데에 반해서 퀀텀 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가장 높은 지점이 양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퀀텀 워크까지는 다뤄봤고, 그럼 이제 이 클래시컬 랜덤 워크하고 퀀텀 워크가 실제 이제 트랜스포트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 이제 드루드 모델이라고, 이거는 이제 전자의 이동 현상에 관한 이제 고전적인 모델인데요. 이 드루드 모델에서는 전자를 입자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제 방금 전에 랜덤 워크와 똑같지만 그냥 3차원으로 스케일 업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자는 그냥 고전적인 입자가 아니라 입자성도 지니고 있고 파동성도 지니고 있는 그러한 파동 함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자의 수성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파동 함수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면은 지금 드루드 모델의 피겨거든요. 그래서 그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이동할 때 드루드 모델은 그냥 probability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양자 수송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상황을 그린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상황을 그린 건데, 이 두 케이스가 인터피어런스, 즉 간섭을 하면서 둘이 상쇄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이러한 정도가 약할 때의 경우를 weak loc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물질을 보면은 양자 수송의 특성을 지닌 물질을 보면은 이런 weak localization을 띌 때 그 이제 저항이 조금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weak localization보다 훨씬 더 이 양자의 현상을 더 많이 고려해야 되는 앤더슨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제가 큐빗 0하고 큐빗 4를 excited state로 두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왼쪽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퀀텀 워크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디스오더, 즉 전자가 부딪힐 만한 애들이 굉장히 많은 환경인데, 왼쪽의 퀀텀 워크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는 해밀토니안에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호핑 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앤더슨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시컬 랜덤 워크, 퀀텀 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고전적인 드루드 모델하고 이제 앤더슨 로컬라이제이션까지 다 다뤄봤는데요. 이걸로만 끝나면 조금 아쉬우니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션에서 그나마 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고자 할게요. 이 코드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아마 앤더슨 로컬라이제이션을 구현하는 파트였을 텐데요. 저의 힌트는 이제 Z 게이트와 XX 또는 Z 게이트와 YY 게이트가 커뮤트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아마 금방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 취한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정말 짱입니다. 명강이 너무 귀여운 예제를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진웅님의 개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우님 3번인가요? 네, 화면 보이나요? 네. 아직 하얀 화면만 보여요. 글씨남, 이제 보여요. 자, 그러면은 경우님의 3번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진웅님의 발표에 이어서 매니바디 퀀텀 다이나믹스라는 주제의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진웅 씨가 소개해 주신 그 로컬라이제이션이랑 그 퀀텀 서멀라이제이션 이 두 가지 현상을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이제 정량화를 해서
그 정량한 값을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는 그걸 실제로 그 스테이트 벡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퀀텀 서킷에서의 반응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서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 퀀텀 워크가 고전적인 대응이 있었던 것처럼 퀀텀 서멀라이제이션도 고전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에 100개의 분자가 있고 4개의 상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또 그 4개의 상자에서 그 각 칸으로 그 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칸에 그 100개의 분자를 전부 다 넣고 이제 시간이 쭉 지나 보면은 그 이제 각 상자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확산에 의해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는 각 상자에 25개의 분자씩으로 나누어질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과정을 저희가 설멀라이제이션 또는 열평형화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짝수 번째 상자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랑 홀수 번째 상자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를 한번 세보면 그 첫 번째 상자를 0번째 상자라고 가정해서 짝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븐 사이트에는 100개의 분자가 있고 오드 사이트에는 하나도 없는 경우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가면은 짝수 번째 상자에는 50개, 홀수 번째 상자에도 50개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나눠지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어, 짝수 번째 자리랑 홀수 번째 자리에 똑같이 이제 애들이 분포해 있으면 그러니까 설멀라이제이션이 되었다라고 하고 이게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으면 설멀라이제이션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를 반영한 이제 물리량을 임밸런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 각각의 이제 그 분자의 개수를 더한 거로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의 차이를 나눠준 것이 이제 임밸런스의 정의인데요. 초기 상태에는 100개가 전부 짝수 번째 있기 때문에 임밸런스가 1이라면 그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임밸런스 값이 0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설멀라이제이션이 쭉 진행되는 동안 처음에는 1에서 나중엔 0이 되고 그 중간에는 점점 짝수 번째인 애들이 홀수 번째 있는 곳으로 넘어갈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해서 임밸런스가 쭉 감소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희가 양자 퀀텀 서멀라이제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임밸런스 값을 측정할 수가 있다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서멀라이즈가 되는지 그 정도를 시간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과연 그 양자 상태의 서멀라이제이션은 아니, 임밸런스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에 대해서는 이 임밸런스를 저희가 앞에 본 상자처럼 똑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각 큐비 사이트의 0인지 1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나타내는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에서 예를 들어서 1000 상태라고 한다면 0번째 자리 큐빗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기 때문에 이븐 사이트에는 1개, 오드 사이트는 0개라서 임밸런스는 1분의 1로 1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1010 상태에서는 짝수 번째 자리엔 2개, 홀수 번째 자리엔 0개가 있기 때문에 2분의 2는 1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110 상태는 짝수 자리에 2개, 홀수 자리에 하나이므로 3분의 2 빼기 1에서 3분의 1로 임밸런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자역학을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하나의 파동, 양자 상태에서 하나의 값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걸 보고 이 임밸런스란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수 있다면 그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들은 임밸런스의 아이겐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되는 점은 0000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에 대해서는 임밸런스 값이 잘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임밸런스를 0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렇다면 이제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로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주어지는 상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임밸런스를 정의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어떤 그 에너지가 잘 정의되어 있는 베이시스들에 대해서 평균 에너지의 기대값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그 각 파동 함수의 각 베이시스가 나타날 확률과 그 베이시스의 에너지 값을 곱한 거를 쭉 더해서 기대값을 계산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각 그 1000 상태나 1001 상태들에 대해서
임밸런스가 잘 정의되기 때문에 그 각 커뮤테이셔널 베이시스가 나타날 확률 곱하기 그 베이시스의 임밸런스 값을 해주는 것을 쭉 더해줌으로써 임밸런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1000과 1001에 균등하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에서는 1000 상태의 임밸런스 값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루트 2분의 1이 앞에 개수기 때문에 이것의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1001은 임밸런스 값이 0이고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0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임밸런스의 기대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걸 더 일반화해서 임밸런스 값에 대한 계산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키스켓 함수를 쓰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는 마지막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밸런스 말고 이제 설멀라이제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값으로는 본유이만 엔트로피가 있는데요. 본유이만 엔트로피를 정의하기 전에 그 트레이스 아웃 또는 partial trace라고 부르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트레이스 아웃을 정의하라고 하면은 내가 관심 없는 부분을 평균해버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단순한 경우인 저희가 관심 있는 시스템과 그 밖에 그 관심 없는 시스템이 인텐글이 안 돼 있고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 경우에는 그 관심 없는 부분을 평균을 해버린들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과는 인텐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있는 시스템 A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즉, 이 시스템 A는 퓨어 스테이트, 완전하게 퓨어한 퀀텀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A와 A 바가 인텐글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A 바를 그러니까 평균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측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A 바와 인텐글되어 있는 A 중에 어떤 부분이 결정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면서 이 A 시스템에서 완전하게 퀀텀하게 있던 부분이 일정 부분은 관측이 되어버려서 클래시컬하게 변해버리고 그 A의 일정 부분의 양자 상태가 고전적인 확률 분포로 넘어가게 되면서 A는 완전하게 그 어떤 파동 함수 하나로 기술할 수 있는 양자 상태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저희는 믹스드 스테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유이만 엔트로피는 저희의 시스템 A가 얼마나 양자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만약에 A와 A 바가 인텐글먼트가 없는 경우라면 A는 계속 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A와 A 바가 인텐글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A가 양자성을 잃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유이만 엔트로피라는 게 원래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양자적인 특성을 잘 갖고 있냐를 보여주는 건데 역으로 이거를 저희가 그 A와 A 바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본유이만 엔트로피를 A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 이게 인텐글먼트가 없게 나오는지 A와 A 바가 인텐글먼트가 크게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 저희가 관심 있는 A랑 A 바가 각각 원큐빗인 전체 시스템 2큐빗인 경우에 벨스테이트라는 상태는 최대로 인텐글먼트를 가지는 상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그 A 바를 트레이스 아웃, 파셜 트레이스를 취해 버리고 본유이만 엔트로피를 계산하게 되면은 ln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유이만 엔트로피라는 게 결국은 A랑 A 바가 얼마나 인텐글이 되어 있었냐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 최대로 인텐글먼트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 경우에 나오는 본유이만 엔트로피인 ln2 값이 최대의 본유이만 엔트로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A와 A 바가 그냥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00 상태인 경우에 본유이만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0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인텐글먼트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값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앞으로 계산하게 될 시스템에서 본유임 엔트로피가 0에서 ln2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텐데 0이 나오게 된다면 이 시스템은 그 주위들과 인텐글먼트를 거의 만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만약에 ln2에 가깝게 나왔다면 인텐글먼트를 크게 만들었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저런 식으로 초기 상태가 1000, 1000, 1000으로 주어진 파동 함수에 대해서 앞에 인호님이랑 진웅 씨가 소개해 주셨던
타입 바인딩 해밀토니안에 디스오더가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강한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타임 이볼루션을 했을 때 최종 상태가 어떻게 되고,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앞에서 정의한 임밸런스랑 본유임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초기 상태의 경우에는 딱 두 번째 사이트에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기 때문에 임밸런스 값은 1이고 이건 최대 값이죠. 또 본유임한 엔트로피는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0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강할 때, 즉 입실론 값이 클 때에는 이 두 임밸런스랑 본유임한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할지, 또 작을 때는 어떻게 변할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 강하다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임밸런스 값은 계속해서 1로 유지가 될 거고, 본유임한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양자 상태가 계속해서 로컬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주변하고 인탱글먼트를 잘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작은 값을 유지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로컬라이제이션이 작으면 더 털멀라이제이션이 잘 되고 있는 거고, 점점 털멀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건 임밸런스 값은 0으로 가게 될 거고, 또 다르게 본유임한 엔트로피의 입장에서는 점점 그 양자 상태가 퍼져나가서 다른 양자 상태들, 다른 큐빗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 이게 인탱글먼트로 나타나기 때문에 점점 ln2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향성을 머릿속에 이제 생각해둔 상태로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이제 해석하고 즐기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함수를 쓰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를 준비했는데, 사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컨셉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 퀴스킨 문법 자체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사실 해드릴 말이 별로 없긴 합니다. 첫 번째로 example 3a인데요. example 3a에서 사용하기 좋은 함수는 그 state의 probabilistic라는 딕셔너리를 뽑아낼 수 있는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딕셔너리를 가져다 주는데요. 앞에 그 스트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양자 상태를 나타내주는 문자열이고, 그 뒤에는 이 문자열의 확률, 이 양자 상태가 나올 확률을 나타내 줍니다. 즉 이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양자 상태에서 임밸런스의 기대값을 구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3B는 이제 본유임한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거를 구현해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미 저희 그 엑서사이즈 노트북에 예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벨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본유임한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참고해 주셔서 저희 상황에 맞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준비한 강의의 마지막은 다영님께서 엑서사이즈 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잘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챌린지인 문제의 가이드를 맡은 키스키 너드부킷 강다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제 앞서 세 분이 발표해 주셨던 세 가지 문제는 굉장히 물리적인 거에 반면,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퀀텀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이제 양자 화학에 대해서 다룬 문제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직 양자 화학이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제 목적의식을 가진 채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화학에서는 보통 반응물에서 이제 특정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잖아요. 대부분 반응에서 이 반응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관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과정을 관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아내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통해 예측을 합니다. 이 예측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반응에서 더 필요한 통매를 개선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생성물을, 더 좋은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사이 과정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화학이 하는 일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전자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전자 슈레딩거 방정식에 이제 근사해는 분자 오비탈을 도출해낸다고 합니다. 분자 오비탈을 보통 이제 저희 챌린지 문제에서는 MO라고 많이 칭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웃긴 거는 이 방정식에서 MO를 바로 구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 오비탈 그리고 하트리폭 방법을 이용하여 이 MO를 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트리폭 방법은 이제 바닥 상태의 파동함수와 에너지를 구하는 근사 방법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갑자기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키스킷에서는 이제 HF로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전 프로그램을 4개나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네 번째 있는 이 PySCF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하는 예제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먼저 분자를 하나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시로 이 수소 분자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소 뒤에 여기 3개의 실수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차원 공간에서의 수소 원자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이 좌표입니다. 그래서 수소 분자에는 총 수소 원자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2개를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하를 나타내주는 값입니다. 중성을 띠기 때문에 0으로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플리시티는 이제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있을 때 이게 짝을 짓게 되는데 이제 짝이 안 맞는 친구들이 있을 때 값이 1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낮은 값은 1이고요. 그래서 얘들은 각각 업스핀, 다운스핀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낮은 값인 1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로그램의 드라이버를 이렇게 설정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설정해주던 드라이버는 이제 페르미온 연산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저희는 큐빗으로 이제 옮겨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페르미온 연산자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제 Electronic Structure Problem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이 드라이버를 넣어주면 이 문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걸 프린트하면 페르미온 연산자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빗에 매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매핑하는 걸로 이 조나단 위그너 매퍼를 사용하여 이렇게 컨버터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 매퍼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이 퀀텀 챌린지 4번 문제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VQ 알고리즘을 통해 바닥 상태를 구하는 면 끝입니다. 이 VQ는 뭐냐면 단기적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양자화학의 핵심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를 이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양자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Q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구하는 알고리즘인데 전체적인 과정은 단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개 변수인 양사치를 이용해 양자 상태를 준비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주 하는 그 특정 메저먼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한 게 이제 고전 최적화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이 값을 받아온 값을 최적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특정 수렴 기준에 맞을 때까지 이 1에서 3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VQ 사용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 설정되어 있는 VQ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앙사츠를 이제 이용을 해줘야 하는데 기본으로 설정된 이 VQ를 사용하면 이제 앙사츠가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사용한 이 VQ를 사용하면 UCCSD라는 앙사츠로 설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앙사츠를 이제 기본 설정된 값이 아닌 이제 본인들 마음대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챌린지에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VQ 솔버를 정의해 주었으니 이제 아까 만들어둔 매핑해줄 이 컨버터와 이 솔버를 넣어서 이제 최종 이제 계산할 그 바닥 상태 솔버를 만들어 줍니다. 이거를
또 아까 설정했던 여기 문제를 가져와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 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 값은 프린트하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바닥 상태가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퀀텀 챌린지엔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VQ는 계속해서 특정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의 사이를 계속 오가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퀴스킷 런타임이라는 이제 방법을 써서 이제 원래 퀴스킷 프로그램과 이제 퀀텀 하드웨어의 이제 클라우드 하나로 이제 소통을 했다면 이제 그 과정을 이제 클라우드 안에서 좀 줄여주는 거죠. 그 반복 과정을. 그래서 훨씬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VQ를 쓰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혹시 줄일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이 방법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파이썬 꿀팁을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이제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저희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쓸 때는 저희가 이게 포문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1에서 10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제 프린터를 하면 이제 1부터 9까지 출력이 됩니다. 이제 10은 포함이 안 되고 1부터 9까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런 숫자를 하나 넣어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제 간격이 생겨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을 두고 출력이 되기 때문에 홀수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파이썬에만 있는 방법인데 리스트를 포몬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자동으로 리스트에 이렇게 1부터 9까지 값이 들어간 형태의 리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 리스트를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이제 이것도 파이썬에만 있는 독특한 기능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이제 인덱스 1부터 전부 출력하라는 뜻이 돼서 2부터 9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1, 5를 넣을 경우에는 이제 1부터 5 인덱스 전까지 출력하라는 뜻이 돼서 이제 2, 3, 4, 5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2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전체 리스트를 출력하는데 이제 이 간격으로 출력을 해라 라는 뜻이 돼서 이렇게 아까 두 번째 예시와 같이 이제 홀수만 출력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 1, 2, 3번 문제를 푸실 때 잘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참고한 자료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즐거운 챌린지 되세요. 네, 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파이썬 깨알 수고하셨습니다. 꿀팁까지 감사합니다. 레코딩은 종료하겠습니다. 네.